이번 키워드는 강제 구인입니다. 물음표가 달려있죠. 그럼 강제 구인이 될까가 되는데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에 관한 겁니다.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판 보이콧하고 있죠, 지금요. 안 나와요, 재판에. 그리고요, 특히 재구속 후 3차례 모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니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나와야 되는데요. 뭔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러자 특검은 구인영장을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재판부에 구인영장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그리고 재판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인 가능성, 강제 구인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요 얘기예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설명을 좀 내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뭐 사망 직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건강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적부심 한 번이고 이번 재판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4시간만이 아니라 이건 하루 종일이잖아. 자,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3분 모셨어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경민 변호사 할게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결정할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별건 사건에서 이제 구속적 부심 결정을 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제출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각이 됐던 걸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건강상에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조금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제 뭐 건강상의 이슈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출석이 가능할 거라고 재판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호인이 재차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구인영장을 발부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건강상의 여부를 이제 확실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슈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구인영장을 발부를 하겠다 이런 좀 의중을 비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지만 뭐 구치소에서 이렇게 확인했을 때 건강상 이슈가 크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만약에 회신이 온다면, 그럼 그 이후에도 이제 불출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뭐 재판적인 출석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입장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가정을 해보죠. 강제 구인 결정이 나왔어요. 그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나 못 나갑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지금까지의 그런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제 구인 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내가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집행의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행의 문제가 남았을 때 사실은 뭐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조사를 나오라고 했을 때도 사실 거부를 했었던 그런 이제 그 불발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그런 전적이 있다 보니까 아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있어서도 구인영장이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좀 재판에 불출석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예상을 하는 이유가 뭐 지금 건강상의 이슈를 문제를 삼기도 하지만 특검에서 이걸 어쨌든 재판을 받아서 이제 계속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 예. 특검법 자체의 위헌성을 계속 이제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헌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응할까 이렇게는 좀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제구인 영장이 발부가 돼도 이제 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상태, 골석 재판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피고인 스스로가 뭔가 방어권을 포기를 하고 그 방어권 포기를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판부도 이제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골석 재판을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으로선 현재로 판단해 보면은 강제 구인이 집행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골석 재판,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지금요. 흐름은요.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재판 계속 보이콧입니다. 특히 재구속한 후에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유는 두 개를 들고 있죠. 하나는 건강상, 예. 뭐 혈당이 좀 높다, 뭐 어. 이런 거 얘기하고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하던 거를 특검이 받아서 공소유지하는 게 위헌이고 맞지 않는다. 두 가지 얘기인데 사실 건강도 지금 옥중에서도 지금 하루 면회를 2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검이 검찰이 수사한 거를 기소를 받은 거는 특검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위헌이라고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일러요. 예. 그래서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잖아요. 예. 이게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거의 뭐 무기징역 뭐 이 정도 이상 예, 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골석 재판을 해서 가나 안 가나 협조하나 안 하나 뭐 별 차이 있냐. 나는 어차피 사면으로 나갈 건데 예,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뭐 특별 사면 뭐 3년 후에 될지 예. 뭐 형을 확정이 된다고 그래도 할 때 사면을 노리는 거지 내가 끝까지 살 것도 아닌데 재판에 협조해서 나한테 무슨 실익이 있냐. 예. 하지만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협조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재판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옥중 메시지도 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법으로 대응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보기가 좋진 않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사면을 노리는 포석이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 신문 기사가 하나 더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호인 구인난을 호소한 윤 전 대통령 부부. 그런데요, 신고한 재산을 보니까 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금만 57억 원. 그러니까 위의 제목과 아래의 제목이 이게 같이 갈 수 있느냐는 거죠. 변호인 구인난의 이유는 약간 뭐 금전적인 이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재산이 80억이고 현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 조금 더 보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작은 제목부터 보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예금은 6억 6천만 원 정도. 그것도 상당하거든요. 예금 액수가. 이런 내용입니다. 아래쪽으로 가보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럽니다. 구속을 앞두고 변호인 구할 돈도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를 했었죠. 앞서서. 근데 재산이 지난해보다 5억 정도 늘어났다 그러네요. 이런 내용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변호인을 구할 돈이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를 쓸 수 없다는 얘기인데 저건 낫지가 않죠. 그동안 썼던 변호사들은 뭡니까? 그동안 계속 지난 탄핵 꿈에서 나왔던 헌재에서도 그랬고 저 얘기가 앞뒤가 맞질 않아요 지금. 재산이 혹시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신고된 재산 금액과 실제 갖고 있는 뭐 돈이라든가 이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뜻일까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금만 57억이라는 건데 예금이라는 건 동원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만약에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다면 당장 이제 그 현금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을 이제 고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저렇게 예금이 많은데 저건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제 거부하고 수사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과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아무튼 어떻게 하든 간에 대한민국 어떤 사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겠다. 예. 그 얘기예요. 물론 명분은 이제 특검이 이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것에 대해서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유가 안 되는 건데 저건 지금 이제 와서 또 이제 현금 돈의 문제를 들으면서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 이 지금 헌재 재판 때도 그랬고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나열하기도 있고 열거하기도 이제 너무 많은데 그 연장이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특검 거부하고 재판도 거부하고 이제 변호인도 없으니까 우리 못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글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결과는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인데 예. 내가 재판에 나가면 뭐 하겠냐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그게 나중에 결국은
저런 식으로 계속하면 말이죠. 아주 사면이 만약에 거론된다 하더라도 사면 자체도 아마 국민들 여론에 부딪혀서 못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재판에 거부하고 저렇게 예. 말이 안 된 이유를 계속 갖다 대는 게 본인의 판단과 저는 어긋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재판에 불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변호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앞서서 나왔죠. 자, 그런데 뭔가 이게 상황이 무슨 의미를 하는, 무슨 뜻을 갖는 건가? 여러 또 해석도 곁들여지고 있는데, 이경윤 변호사, 지금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그러니까 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이 전문가들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실제 많이 소문처럼 나오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돈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변호사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간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사건 맡기를 조금 기피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변호인 선임할 때 저 가지고 있는 돈을 상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사실 뭐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근데 사건 자체의 성격상 예. 이게 좀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을 맡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앞으로의 다른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또 낙인이 또 찍히는 낙인이 그렇습니다. 지킬 수 예,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또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아. 향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둘러싼 여러 가지 또 사안이니까 이것도 변호인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사건을 맡게 되는 게, 변호사로서 맡게 되는 게 향후에 본인의 변호사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제 뭔가 이제 정치적인 성격도 띠는 사건이다 보니까 아. 이게 앞으로의 사건을 맡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한테 조금 어떻게 작용할까 이런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방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자체가 좀 이게 뭐 혐의가 조금 이제 변호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혐의가 앞으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해 나갔을 때 뭐 무죄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확정적으로 이제 그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해볼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또 고려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걸 판단했을 때에도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능성이 뭐 적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또 이제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이제 맞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해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하나만 보고 이렇게 사건을 맞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이제 변호사 커리어를 봤을 때 또 다른 사건을 해갈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지금 사건의 뭐 승소 가능성 예. 이런 여러 부분들을 따지고 이제 봤을 때는 이 사건은 좀 맞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변호를 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금전적인 것보다는 아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인난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다.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침의 매일경제 앞부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김건희 특검이 지금 이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 속보로 다시 한번 좀 등장했는데요. 지금 압수수색 시도입니다. 요 속보 전해드렸는데 이것도 좀 짧게. 이영민 변호사. 사실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지금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또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거는 그러면 특검마다 계속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계속 있는 겁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 예. 윤 전 대통령의 휴대폰, 아이폰을 이제 그때 압수수색해서 가져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오늘의 사건은 사실 의미가 있는 게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결국 예.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다. 다른 특검에서 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제 16개 혐의 중에 어떤 혐의가 적시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8월에 어쨌든 소환 조사를 예정을 하고 있는 만큼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증거 관계를 이제 어쨌든 현출을 시켜놓고 소환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 수사를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신속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아직 뭐 추가적인 내용은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건희 특검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이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